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더운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 어떻게 될까요? 서울시장에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었죠. 그렇다면 부동산의 가격은 또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 또한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또 다 달라질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집 가진 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규제 완화, 말 그대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 더 달릴 것 같다라고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계실 것 같죠. 따라서 강남의 재건축, 목동의 재건축 아파트 등등 재건축을 비롯한 재개발 빌라들 또한 가격 호가를 상승시키는 요소가 분명히 발생이 될 것 같아요. 또한 두 번째로 본다면 무주택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공급이 확대된다, 대출 규제가 완화한다 등등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 집 마련 기회가 앞당겨질 것 같다라는 이러한 기대감을 또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서울 부동산 그리고 전국의 부동산 참 그동안 많이 신나게 달렸잖아요. 그런데 이번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 앞으로 지금보다 부동산 가격이 더 달릴까요? 아니면 현 상태를 유지할까요?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까요? 그래요. 많이들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한번 해드리죠. 먼저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러 가지 부동산 선거 공약들을 먼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공약 중 핵심은 35층 제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거죠. 또한 민간 주도로 재건축, 재개발의 속도를 내겠다는 거고, 건축물의 용적률을 완화시킴으로써 많이 공급하겠다는 거잖아요. 요 세 가지가 핵심이겠죠. 여기에 교통 불편, 교통 소외 지역 없는 서울, 경정책 빠르게 연결합니다. 신림선, 동북선 조기 개통, 우이신설 연장선, 난곡선, 면목선, 목동선 조기 착공, 강북 횡단선, 서부선, 4호선 급행과 5호선 직결도 계속 추진, 전기 자동차도 불편 없이 2025년까지 충전기 20만 기 보급 추진인데, 여기서의 핵심은 아무래도 경정철 빠르게 연결한다. 이 부분이 좀 핵심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본다면 스피드 주택 공급인데요.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주택 공급 가로막는 도시계획 규제 혁파인데, 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하고 일시적인 높이 규제도 완화하고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하고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정상화시켜 민간 사업 발목을 잡던 서울시 공급 촉진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동네 타운하우스 무화주택 제도 도입하고 장기 전세주택 시즌2 상생주택으로 확대 공급, 급격한 세금 인상 부담 완화하겠다는 건데, 여기서의 핵심은 주택 공급 가로막는 도시계획 규제 혁파랑 민간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가 또한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서울 대개조 뉴 서울 플랜인데, 용산민족공원 아래 대규모 지하 로터리 조성, 녹색도시 서울 지상철 지하로 삶의 질 공간 획기적 확대, 한강 르네상스 시즌2 세계로 향하는 서해 주운,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업, 성장, 생태계 구축인데, 여기서의 핵심은 녹색도시 서울 지상철을 지하화로 한강 르네상스 시즌2 세계로 향하는 서해 주운이 되겠죠. 물론 여기서 또 더 확대를 하면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눴어요. 서부권, 서남권, 도심권, 동부권, 동남권,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균형 발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만 된다면 아니, 선거 공약대로만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선거 공약은 역시 공약일 뿐이지 않겠어요? 아마 선거 때 나온 공약들이 지금 다 지켜졌다면 아마 우리나라가 막 세계를 다 제패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역시 공약은 공약이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 중에서 좀 여러분들이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거, 그것은 바로 민간 주도의 재건축, 재개발을 속도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대목인 것 같아요.
민간 부분의 재건축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강남 재건축, 목동 재건축, 즉 서울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들의 가격, 이 가격들이 꿈틀거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일단은 집 가진 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아파트를 누군가가 사주든 안 사주든 실제 가격이 뭐 오르든 안 오르든 일단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호가부터 올릴 가능성,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물론 또 자세히 또 살펴봐야죠. 재건축을 완화하겠다. 안전진단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2년 거주 의무화, 이러한 부분들은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할 행위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서울시 단독으로 완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용적률 완화는요, 서울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동산으로 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 서울시 시의원 의원들이 과연 부동산 규제를 풀어줄까요? 용적률을 갑자기 다 완화를 시켜줄까요? 이러한 부분이 의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옆집 아저씨랑 우리 아버지가 싸웠는데 우리 아버지가 졌어요. 그런데 옆집 아저씨가 우리 집 대문 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 알겠습니다. 싸우면서 이기신 분 저희 문은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 열어주는 사람이 어디냐는 거죠. 그렇지가 않나요? 또한 35층 제한 폐지하고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내겠다. 요것 또한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려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요. 서울시 도시계획의회 내에도 민주당 시의원들이 또 짝 있지 않습니까?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교수 및 전문가들 또한 좀 친여쪽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쉽게 동의를 해줄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결국 여러 가지의 선거 공약, 재건축, 재개발, 또 뭐 규제 완화, 민간 개발, 서부권, 서남권, 동부권, 도심권, 동남권 개발하겠다 등등 아무리 좋은 공약들을 쏟아냈다 하더라도요, 말 그대로 공약이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거죠. 다만 이제 남은 거는 민간주도 재건축, 재개발, 이거 기대 심리이지 않겠습니까? 즉 기대 심리도 부동산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가능성, 요게 좀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좀 부동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꼭 개발한다고 해서 개발하는 시점이 돼야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규제가 풀리고 개발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가능성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미리 선반영돼서 움직인다는 부분. 이 부분들을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의 역사를 놓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허벌판이지만은 땅을 사고 팔고 해요. 아파트 허벌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이러한 원인은 뭐예요? 앞으로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기대감에 의해서, 이러한 믿음에 의해서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서울시장이 바뀌었어요. 이제 민간주택 재건축, 재개발 하겠다. 이러한 기대 심리가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부동산 시장을 엄밀히 놓고 본다면 서울시장이 바뀌었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상승을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거예요. 서울시장 혼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무엇보다 현재 서울시장 임기 또한 1년하고 조금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지금 부동산 시장을 놓고 볼 때 이런 이벤트성 호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호재에 의한 호가 상승에 매수세들이 뒤따라 붙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과연 뒤따라 붙을 매수세가 있을까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누군가가 나의 물건을 사줄 사람이 있어야지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물건이 비싸도 사줄 사람이 있다면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물건이 싸도 사줄 사람이 없다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과연 재개발 재건축 풀어주겠다 호재에 의해서 호가는 올려놨는데 이 부동산을 사줄 매수인이 없다면 호가만 오르고 가격은 실제적으로 안 오를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현재로서 말씀드리면 다주택자들이 취득세, 보유세, 특히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지금 다 중과세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에 서울 강남에, 서울 목동의 아파트를 쉽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나요? 대출도 규제 다 막아놓은 상태에서. 또한 서울과 수도권, 전국 부동산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즉, 오른 가격에 대한 부담감. 이러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쉽게 매수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기다가 LH 사건, 기타 등등 해서 차명으로 아파트를 샀다면 지금 뭐 난리 나는 거 아니겠어요? 현재로서는 명의자 구하기가 힘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즉, 매수자 구하기가 힘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러니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 완화 이슈에 대한 호재, 강남, 목동 등의 재건축 단지들의 가격 상승, 말 그대로 호가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요,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 부동산 시장 급변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서울시장 선거를 놓고 서울시장의 공약을 갖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외치기보다는요, 오히려 더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멀리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더 길게, 더 멀리, 더 정확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차라리 2022년 내년도입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 6월 1일 지방선거, 요때 서울시장 다시 뽑습니다. 이제 1년하고 뭐 한 달, 두 달밖에 남지 않은 거 아닙니까? 차라리 요 두 선거의 결과를 보고 움직이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내년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부동산 시장을 놓고 볼 때 굉장히 더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호가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호가는. 그런데 과연 뒤따라올 매수세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토론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